네, 안녕하세요. 전기회로 동영상 수업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다시 전환이 돼가지고 동영상을 다시 찍게 됐는데 시험 준비를 하기에는 동영상 수업이 더 좋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살려서 온라인 수업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화형. 교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가 저번 주에 교류에 대해서 학습했었어요. 교류는 직류랑 다르게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걸 우리가 교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류의 방향이라는 것은 사실 전류는 방향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방향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크게 전류의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전선은 직선이고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과 왼쪽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 전선이 가로로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전선이 세로로 있으면 위랑 아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전선이 뭐 꼬불꼬불 하든 직선이 되든 뭐 위아래로 되든 전류의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처음에 흐르는 방향과 그 반대 방향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상 두 가지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류의 방향은 여러 개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방향과 반대 방향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밖에 없다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즉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교류는 AC라고 쓴다고 했고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애초에 current라는 영어 자체가 전류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류 전압은 없냐? 교류 전압도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은 전압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교류 전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방향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에서 보면은 교류의 크기는 이렇게 진폭으로 나타내진다고 했어요. 이쪽과 이쪽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의 높이가 이 정도고 이쪽의 높이가 이 정도가 나오죠. 전체 이 크기가 아니라 한쪽 방향에서의 크기, 요것을 우리가 진폭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한쪽 방향에서의 이 진폭이 이 전류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단 시간 동안 나타나는 위상의 변화, 그걸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주기.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 시간에 따라서 이 파형의 변화가 얼만큼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기의 역수, 주기를 대문자 t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t분의 1로 해서 주파수, 프리퀀시라고 해서 f라는 걸 쓰고 단위는 헤르츠를 쓰는 주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변화가 많은 정도를 나타내는 게 주파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고 오늘은 다른 걸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기 전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던 커패시터랑 인덕터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왜 커패시터랑 인덕터를 복습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게 교류를 할 때 꼭 알아야 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을 하면서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 커패시터는 C라고 쓴다고 했어요. C. 커패시터의 약자 C라는 기호를 쓰고 단위는 페러신 F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기호랑 단위는 다른 거라고 했어요. 커패시터의 역할이 뭐였냐면 전압을 저장합니다.
전압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기를 저장한다고 합시다. 전기.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커패시터예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1학기 때 수업을 마쳤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회로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전원 하나랑 커패시터랑 바로 연결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연결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회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커패시터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로는 뭐냐? 쇼트예요. 쇼트. 단락 회로라고 하는 쇼트입니다. 여러분 쇼트 났을 때 문제가 뭐였죠? 우매법칙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I는 R분의 V잖아요. 지금 R이 0입니다. 0. 그렇다는 것은 지금 I 값이 0분의 V가 된 거죠. 그럼 거의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럼 이 회로는 타버리는 겁니다. 이런 회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커패시터를 사용하려고 할 때 당연히 전선에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커패시터는 홀라당 타버려요. 폭발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전선으로만 커패시터랑 전원이랑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저항을 달아서 회로를 만들어 주어야지 우리가 회로를 보호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커패시터의 역할은 원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냐? 전압으로 저장이 돼요. 전압. 그러니까 일종의 건전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커패시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배터리가 있어요. 배터리. 커패시터랑 배터리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배터리 안 쓰고 휴대폰이 일체형이긴 한데 한번 예전에 썼던 배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배터리가 있었는데 처음에 배터리가 0%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얘를 100%로 충전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우리가 충전을 하죠. 그럼 이 충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커패시터도 마찬가지. 커패시터는 처음에 여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0입니다. 즉 그게 전압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는데 얘 초기 전압은 0V. 왜냐? 처음에 저장된 것이 없으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100%가 되듯 이 커패시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전압값이 올라가요. 점점점 충전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과연 언제까지 충전이 되냐? 커패시터 용량에 따라서 충전 용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용량을 우리가 C라고 표현을 하고 페럿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커패시턴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그 정전 용량입니다. 얼마까지 충전을 할 수가 있냐를 나타내는 게 정전 용량 C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점점점 충전이 되는데 여기 전압원에 따라서 우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얘가 5V였다고 치면은 얘는 5V까지 충전시킬 수가 있어요. 용량이 충분히 최대한 있다는 가정하에 얘는 5V까지 충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얘기가 조금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조금 걱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비커가 컵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컵.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얼마까지 딸 수 있냐면 컵의 용량까지 우리가 요만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커패시턴스라는 요 C는 요 컵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컵의 크기. C가 클수록 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C가 작았다면 컵은 작습니다. 이렇게 작다고 합시다. 이거는 C가 큰 거, 이거는 C가 작은 겁니다. 이렇게 부동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그럼 물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물의 양은 전원의 전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5V였다면 여기는 뭐 1V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5V를 넣을 수도 있지만 덜 채울 수도 있죠. 우리가 5V가 아니라 약간 요만큼 채워서 얘도 1V가 채워질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채워지는 물의 양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여기 연결하는 전원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요 물의 양이고, 요 컵의 크기는 여기 연결하는 커패시턴스의 용량에 따라서 컵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알면 좋습니다. 그냥 이해를 위해서 수업을 하려고 한 거였는데 약간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커패시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애다. 그래서 처음에 0V였다가 어디까지 저장시킬 수 있냐? 5V까지 저장시킬 수 있다. 근데 이 5V까지 저장시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른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충전된 커패시터의 전압입니다. 커패시터의 전압. 그럼 커패시터의 처음 전압은 0V예요. 0V. 근데 어디까지 충전할 수 있냐면 지금 5V 전원을 연결해놨기 때문에 5V까지 충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 5V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0V에 점점 충전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순간 5V가 쭉 나오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존재한다. 요 시간.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커패시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게 커패시터예요. 그러니까 교류하면서 갑자기 커패시터 얘기를 왜 하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커패시터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면 직류에서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커패시터가 여기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교류에서는 커패시터가 저항처럼 전류의 흐름을 방해. 그래서 우리가 커패시터를 알아야 돼요. 저항처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로를 보거나 전기가 얼마큼 도달하는지 전달되는지를 알려면 이 커패시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덕터도 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잠깐 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였어. 충전. 그럼 만약에 여기서 충전이 끝난 상태에서 이 5V짜리 건전지를 없앴어요. 이런 상태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건전지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건전지 연결해 놓으면 우리가 건전지에서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죠. 커패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5V였던 요 전기가 전압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 0V에 도달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방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충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방전된 에너지는 어디로 가냐? 저항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이 저항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저항은 전기를 뭐 했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항상 말했죠. 저항은 전기 에너지를 열로서 소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커패시터에서 공급한 이 전기 에너지를 열로 소비를 하는 거죠. 대충 이런 구조예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졌네요.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커패시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그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크기를 커패시턴스라는 C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 그 단위가 페럿입니다. 그리고 그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었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충전도 하고 만약에 전원이 없으면 방전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도 한다. 충전과 방전 두 가지 상태가 있다. 여기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복잡한 요 설명까지는 이해하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선생님 바람은 그겁니다. 커패시터는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고 충전과 방전 두 가지 상태가 있다. 요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아는 건 조금 과한 것 같고 여기까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과 방전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충전과 방전 요 두 가지 상태가 있다는 거.